네, 오늘은 그 7번째 수업입니다. 우리 908개 12경맥, 기경 8맥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학수련이라고 하고, 기수련이라고도 하고, 호흡수련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수련들이 저희가 이제 기를 조화롭게 하고, 또 강하게 하고, 거기 위해서 또 경락을 뚫고 하는 이런 수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학 수련을 하는 그리고 이제 기수련을 하는 그 목적이 정충기장신명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정이 충만해지고 기가 장해지고 기가 세지면 신이 밝아진다, 지혜가 생긴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지혜가 생기고 우리의 본성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이런 원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원리가 구현되는 게 제가 두 가지로서 이제 수성화가 그리고 해강반조. 그리고 해강반조를 해서 밖으로 끊임없이 나가는 그 에너지를 돌려서 자기 본성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하는 핵심인데 이 해강반조가 되기 위해서는 수승하강이 필요하다. 우리 몸의 기운을 음간양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 때 나의 에너지가 돌아서 내 자신을 비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경락을 오늘도 다시 또 공부하게 되는데 그 경락을 공부하는 것도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제가 경락을 공부하고 경락이 어떻게 운행되고 그 경락이 내 몸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런 건데 경락이 눈에 보이지 않죠. 기가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기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도 경락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도 또 한의원에는 나가죠, 그죠? 한의원에 가서 그렇게 침을 맞고 뜸을 뜨는데 이게 이 한의원이나 그러니까 이제 동양의학, 동아시아의 의학들은 중의학이나 한의학은 경락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거죠. 경락이 그 존재의 이유죠. 그래서 기본적인 모든 치료가 그 경락에 침을 놓고 뜸을 뜨는 그 경락인데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문명화된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그걸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중요한 한의 대학교가 있고, 그걸 나온 사람들한테 라이센스를 줘서 영업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경락의 존재를 다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왜 기술을 한다, 단학술을 한다 이러면 좀 이상하게 보는지. 사실 좀 이렇게 스스로 좀 모순되는 그런 상황이죠. 경락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다라고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때 보이는 세계를 정말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살죠. 보이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지배하고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죠. 이 세계고 물질과 몸이 지배하는 세계는 감각이 지배하는 세계. 감각이 지배하는 세계고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 표층적인 의식에 몸을 끊임없이 밖으로 향하는 동물적인 기능을 하는 그 세계인 거죠. 그 세계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는 욕망의 세계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도덕경에 나오면 학문의 세계, 학의 세계다. 학문의 세계다. 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죠? 눈에 보이는 세계는. 도덕경에 보면 나날이 더해가는 것은 학은 나날이 더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돈은 하루하루 더 드러나가는 것이다. 이런 거죠. 학문의 세계를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이거 윤회의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실제한 이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계속 집착하는 사는 사람, 그 보이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보이는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윤회의 세계다. 이거는 평면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고 수평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보이는 세계라. 이 보이는 세계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경락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침을 맞고
뜸을 뜨고 하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가 무슨 세계냐? 물질과 몸이 대응하는 정신과 마음이 지배하는 세계가 있다. 감각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몸의 운행 시스템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운행 시스템, 자율적인 신경 이런 게 지배하는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표층적인 의식이 계속 발산되는 동물의 세계라면 이거는 식물적인 기능을 하는 세계가 있다. 욕망의 세계라면 우리 본성에 들어가는 그런 세계가 있다. 나날이 더해가는 그 학문의 세계라면 나날이 덜어나가는 그 도의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끊임없이 보이는 세계에 태어나는 그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서 해탈을 한 세계가 있다. 평면 세계가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의식이 올라가는 입체적인 세계가 있고 수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우리가 경락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건 뭐냐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걸 연결해 주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기다예요. 그것이 기고 그 기가 통하는 게 기맥이고 그걸 다른 말로 경락이라고 한다. 우리가 경락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연결된다. 단순하게 우리가 경락을 이렇게 체험해서 뭐 침을 맞고 뜸을 뜨니까 몸이 시원해지고 인동맥이 돌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진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의식의 차원이 높아진다. 내 몸의 기능이 향상된다 이런 이야기.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12경맥이나 기경팔맥을 공부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함으로 해서 진짜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물질과 몸, 감각적인 그리고 욕망이 지배하는 그런 윤회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게 정신과 마음 그리고 우리 본성 도에 다가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기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고 실제로 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가 연결되는 세계를. 그래서 이런 수승화학과 해강반조가 이런 폭넓은 카테고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이 공부하는 거는 908개라는 거는 이제 908개라는 거는 아시죠, 그죠? 이게 우주가 존재되고 생성되고 작동되는 그런 원리를 상징적으로 부호하고 기호화한 게 이제 궤죠, 8개.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몸도 자연의 일부고 우주가 작동되고 생성되는 그 원리 그대로 몸 안에 구현해 있는 게 단전이고 그 단전에 908개가 들어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박현 선생이 지은 나를 다시 하는 동양학이라는 책에 그 908개에 대한 설명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우리나라 뭐 선두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리고 제가 뭐 그런 908개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고 제가 수련을 해볼 때 실질적으로 내 몸 안에서 908개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걸 제가 조금은 제가 좀 느낄 수도 있고 해서 한번 재미삼아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같이 공유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 경락 우리가 경락이라고 하는 거는 저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맥은 경맥과 낙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경맥은 매장 주요 도로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주요 도로고 낙맥은 좀 마이너한 미세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맥에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12경맥 이게 이제 우리 육장육부하고 관련된 12경맥이 있고 그리고 이 12경맥을 뒤에서 백업해주는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오장육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12경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해주도록 뒷받침해주는 기경팔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연을 하고 단학수련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경락을 뚫는 거다. 경락을 뚫는 거고 이 경락을 뚫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경팔명 이걸 먼저 뚫는 게 중요하고 기경팔명 중에서도 인맥과 동맥이 가장 원천이 되는 그런 맥이다. 이거를 이제 뚫는 그런 수련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쭉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번 시간에 조금 더 많이 자세히는 말고 많이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니까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역 공부를 이렇게 혹시 하신 분들 있습니까? 주역. 네, 주역 공부 하셨죠? 네? 언제 하셨어요? 언제? 오래됐어요? 아니면 최근에? 어, 근데 주역을 제대로 좀 가르쳐 주는 데가 있던가요? 어, 부산에서 무슨 선생님한테 원장님. 음, 그래서 뭐 저도 뭐 책은 여러 권 샀는데 이렇게 보다 말다. 근데 이게 이제 딱 실생활에 딱 와닿지가 않으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멋지게 보여가지고 책을 잡고 이렇게 또 하다가 또 뭐 몇 개는 좋은 영감을 받기도 하는데 계속 공부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제 8개 정도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8개인데 이제 중간에 8개 이제 8가지 궁이 있다는 거죠. 괴라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양의 효가 있죠. 양의 효가 이제 여기를 효라고 하죠. 양의 효가 이제 작대기가 음의 효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3개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하나의 괴죠. 괴. 이게 이제 8개가 있으면 이게 8개의 2층으로 쌓으면 거죠. 조합이 6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64개를 풀이해 놓은 게 주역인데, 문화의 주역인데, 그게 원천이 되는 게 이제 주문항의 이제 그 구궁 8개 그거를 가지고 베이스로 해서 이제 한 건데 원래는 이제 그 선천 8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복희 씨가 이제 복희라는 그 황제가 그거를 뭐 하늘에서 받았는지 만들어냈는지 우주가 이렇게 생성되고 작동되기 그 이전에 어떤 상태를 기호화한 것이죠. 상징화한 것. 그게 이게 위에는 이제 하늘이 있겠죠. 하늘이 있고 밑에는 땅이 있으면 선천팔계는 하늘이 이제 하늘은 이런 근에 그리고 땅은 이렇게 뭐 본이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금공감미 뭐 진손태간 이렇게 해서 8개가 있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에 있다 이거죠. 우주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이다 이거죠. 전의 상태에서 선천이라고. 그럼 이게 돌면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게 만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작동되는 거. 그거를 이제 기화한 게 구천이죠, 구천. 그거를 구천팔계라고 하는 거예요. 구천팔계라고 하고 주문왕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뭐 받았는지 해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게 주역이죠. 구천팔계라는 거는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으면 이게 이제 가장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게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면 이 하늘에서 중간에 음의 효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안에 들어가고. 땅이 움직인다는 거는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땅의 기운이 하늘로 올라가서 중간을 이렇게 땅의 기운으로 들어가고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서 중간에 땅의 기운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의 기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2008개는. 바뀌면 이렇게 이제 바뀐 상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8개, 9개를 해보면
요 개가 이제 9,800 이제 위아래 개죠. 이게 남쪽이고 북쪽이고 이게 남쪽인데 이게 이제 불이라고 할 수 있죠. 불. 이 개가 2개죠. 2개. 이게 물이죠. 물. 수. 이게 이제 땅의 기운이에요. 땅의 기운. 그죠? 땅의 기운이 그 감개죠. 그 다음에 이 땅이 여기가 이제 금공감리 그것이 땅의 기운이니까 본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땅의 기운이 그다음 가서 밑에가 땅이 되면 이게 진이죠. 손. 위에 양효가 2개하고 여기 가면 이게 손이 되죠. 손. 그다음 여기서 내려와서 이게 이제 건개가 되는 거죠. 이게 하늘이 되죠. 하늘. 건개에서 위에 흙을 하나 가는 거를 이제 연못이라고 연못이라고도 늪이라고도 하죠. 네. 그다음에 이게 간으로 가죠. 간. 위에가 하나가 되고 밑에가 2개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간개. 네. 중국. 그렇게 이제 이게 복희 주문항의 8개가 9,800개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불과 물이 있는 거죠. 불과 물이 있고 땅과 하늘이 여기에 이제 땅과 하늘이 여기에 배치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운행되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간에는 5번이죠. 이거는 중간이 있고 5번이라 하면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1번 출발해서 하시고 하면 중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1번, 2번. 중국을 거쳐서 공개에서 가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 다시 중국을 거쳐가지고 가면 1, 2, 3번, 4번. 다시 중국을 거쳐가지고 공개로 오면 이게 5번. 그래서 이게 6번 갔다가 다시 중국을 거쳐가면 7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8번이 8번. 이런 식의 궤도를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인데 또 이렇게 쭉 보면 또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이게 이제 이 불, 이, 이 에너지 원천인 가장 이게 밑에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 하단전에서부터 기운이 시작되듯이 여기 시작된다. 여기 시작돼가지고 궁극적으로 위로 치고 올라가는데 수승하강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수승하강이 수가 올라오고 불이 내려오는데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 구궁을 들렀다가 운행을 하고 올라간다 이런 식입니다. 네,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근데 올라가는 그 순서가 모든 걸 중궁을 거쳐서 올라가는데 처음에 이제 물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땅을 만나는 거죠. 땅을 만나서 기본적으로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진손이. 그 다음에 다시 중국에 갔을 때 하늘을 만났을 때 이때부터 사람의 의식이나 감정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만났을 때 이제 땅과 하늘을 완전히 만났잖아요. 물과 불이 땅과 하늘을 완전히 만났을 때 이때부터 이 생각과 감정, 의식이 모두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을 때 이 태의 감정은 여기에 이제 마음 신자를 붙이면 뭐예요? 기쁠 열자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느끼는 기쁨들, 성취했을 때 기쁨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에너지가 남고 그 다음 에너지는 여기에 마음 심자를 붙이면 한이죠. 그죠? 한. 이루지 못한 것, 살면서 이루지 못한 것, 가지고 있는 한 이런 것들이 결국 업이 된다. 이게 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상태의 중국을 거쳐서 이제 올라간다. 이게 이제 그 908개의 순서도라고 합니다. 뭐 저도 뭐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이게 마방진 아시죠? 마방진.
마방진이 뭔지 아시죠? 그죠? 마방진이라는 거는 이제 위아래, 좌우, 대각선 모든 숫자를 더해도 똑같은 합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인류 최초의 마방진이에요. 1, 5, 8. 잠깐만. 이건 구리지 구조. 지금 숫자는 1, 2, 3, 4, 5. 여기 6번이죠. 6번. 6번. 7번. 5번이 여기 있으니까. 8번. 9번이죠. 그죠? 그래서 9, 9, 8개인데. 1, 5, 9, 15잖아요. 그죠? 옆으로도 3, 5, 7, 15. 대각선 4, 5, 4, 5, 6, 15. 2, 5, 8, 15. 그래서 이제 마방진 가장 완벽한 균형을 가진 그 상징이고 안정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마방진이 주관한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간다.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걸 제가 한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소개를 하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구궁의 우리 단전의 구조가 이제 여기가 그 뭐 이제 헤엄이나 미려 정도가 된다고 보죠. 헤엄이나 미려 정도가 이 밑에 1번 감궁이면 여기가 2궁이 이제 명치 우리가 태양신경총이라고 하죠. 모든 신경다발이 일단 모여있는 여기가 이제 2궁이라고 하는 거죠. 명치에서 위로 치고 나오는 기운이 그러면 여기 충맥으로 치고 나오는 거죠. 요가에서 하는 그런 차크라를 치고 나오듯이 그렇게 내는데 이거 올라올 때 실제로 안에서 기운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돈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돌아서 치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자선을 하다 보면 이에서 이까지의 기운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기로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기로가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아마 이것을 이게 이 구궁팔교와 연관돼서 그 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혼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하면 이 전체를 알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그 생명 시스템이 이 을이 용호만이 들어와서 안에 있다가 이게 태어나면서 이 몸의 에너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이 될 때 이 구궁으로 이렇게 분화가 된다는 이 안에서. 그래서 이런 식의 경로를 따라서 계속 움직이면서 업을 쌓아 나가는 거죠. 업을 풀기도 하고 업을 쌓아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육체를 벗으면 얘들이 이 얼로 압축이 된다는 거죠. 압축이 된다. 우리가 뭐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압축을 시키듯이 이 하나로 모든 정보가 들어가서 이게 다 압축이 된다는 거죠. 압축이 되면 이게 이제 그 다음 뭘 받아 다시 유대를 하면 거기에 가서 거기에 다시 또 압축이 풀려서 이렇게 구멍으로 확 풀린다는 풀려서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을 할 때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자기의 기운의 움직임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아마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그리고 뭐 수련을 하다가 실제로 또 이런 움직임으로 기운을 돌려보기도 해요. 대충 보면 이제 이게 중궁이면 감중이라서 이렇게 그건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움직임으로 돌리면 실제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들고 해요. 그럼 더 기운이 더 세지는 느낌도 들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같이 수련을 해보면서 차차 도방에서 같이 서로 경험을 좀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8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도 뭐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되는데